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33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나입니다. 이렇게 되게 3명이서 원래 방송 진행을 하다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옆에 있는 패널분이 지금 굉장히 저의 이런 뭐라 그래야 돼요? 평소 보지 못하는 그쵸. 모습이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막 토하는 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분 전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란 것 같습니다. 네, 능숙하죠 너무. 네. 사실은 저희가 제 오프닝을 땄는데 녹음을 안 눌러주고 나가셨어요. 그 어떻게 직원분이. 대박 날 건가 봐.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다시 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제 방송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떻게 알게 된 망고님이 망고님의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된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들 큐리 영화사라는 그 팟캐스트 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퀴어가 아니세요. 네, 비퀴어 분들이시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소개한 사람들 큐리 영화사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화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르 영화사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르 영화사에서 룰을 맡고 있는 루피 영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하시려니까 조금 더 부끄러우시죠? 사실 바꿔서 주접이나 말빨 이런 걸로 갔는데 그대로 앞에 망고님이 계속 네. 꽃받침하셔서 압박감에 의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주접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 옆에 저를 또 도와주러 나오신 퀴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나님 소개로 같이 방송에 참여하게 된 타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5분 전에 했던 소개를 똑같이 해볼게요. 저 망고이고요.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이 개피방에. 그러게요. 드디어 만담이야? 네, 만담이죠. 드디어 제가 이제 망고님을 모셨습니다. 개피방에. 원래 망고님이 이제 게이들이 빛나는 밤에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셨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창 이제 시즌 1 시작하고 이제 나서 이제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을 그만두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사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사실 제가 1, 2부를 이 영화사분들, 큐르 영화사분들과 함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 2부는 여기 꼬리 발음이 어렵네요. 큐르 영화사분들 팟캐스트에 올라갈 거고, 제가 1, 2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부는 이 영화에도 퀴어 코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퀴어들은 조금 이제 보면서 알 수도 있었던 그런 코드들을 이제 비퀴어 분들이 좀 몰랐거나 혹은 이것도 퀴어 코드 아니에요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가 어떻게든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사랑의 모양이라는 영화, 기에모르 델 토로 네. 감독이 맡았던 영화였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엑스맨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퀴어 코드가 숨으니까 성소수자 혹은 이제 다른 사랑의 형태라든지 혹은 기존 것들을 답습하지 않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좀 어떤 코드가 숨어 있는지를 좀 봤고, 엑스맨에서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세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는 또 소수자성이 강한 캐릭터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 영화들이 실제로 퀴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문라이트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120bpm 이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라이트에서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제 퀴어라는 코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실제로 도움이 됐는가 이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보헤미안 랩소디와 120bpm에서는 이제 에이즈와 관련돼서 이것을 보고 실제로 정말 그 에이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혹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잘못된 에이즈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부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부, 저희 게이 PC방에서는 3부 이제 대한가족, 그러니까 퀴어들이 원하는 이제 삶의 모습,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좀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시작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굉장히 길었죠. 네, 대접이죠, 여기까지. 네, 저희가 저번에 한 50분 녹음하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날린 적이 있어갖고 네, 다시 따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송이 대박날 조짐인 것 같아요. 망고님 말씀대로. 그래서 네.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 다들 생각하시는 가족이 어떤 형태인지, 결혼 이런 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사분들 한 분씩 내가 생각하는 결혼, 가족은 어떤가 이런 말씀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30대를 앞두고 있는데 네.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끼우님이 웃고 계신데 규현님이랑 네. 비영아님은 네, 30대이신 거죠. 네. 네, 30대 맞죠? 30대가 아니실 수도 아니실 있다. 수도 있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 실수했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30대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결혼관이 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물론 당연히 바뀌겠지만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명절에 이제 부모님들 보러 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네,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연애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요. 네, 결혼이 물론 그 의미는 이제 뭐 법적인 구속 법적인 네. 결속이 일단 뭐 사전적인 네, 의미겠지만 결합, 법적인 남녀간의 결합. 결합. 네, 그쵸. 지금 현재 법령으로 남녀간의 결합이죠. 그쵸. 네. 구속 죄송합니다.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거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약간 옛날에 의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네. 하나의 옵션이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 네. 법으로 결속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네, 왜냐면은 동거도 하나의 지속적인 관계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결혼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덜 무거워졌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사회적 알람에 따라서 그냥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선택에 가까워졌다. 약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동거를 굉장히 저는 알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제 이제 주변 빅히어 친구들도 좀 많아졌어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런 장벽들이 좀 낮았다 그래야 되나? 좀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끼우님은 네, 어떻게 끼우님. 또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한나님께서 네. 이번 3부 주제 설정을 한 걸 보고 되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일반적인 남성들이 결혼하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남성들 그보다는 훨씬 지난 나이니까 네네. 가족들에 대한 어떤 푸시 같은 것도 엄청 많았었고 네.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는 비혼을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 생각에 대해서는 없고 네. 그래서 그 비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질문들이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족이라는 의미는 되게 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세대 위에 이제 부모님이 저희를 낳아주셨고 네. 그리고 저희는 또 형제가 많아요. 딴 네네. 집들보다 지금 저희는 8남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늦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많이 큰 형님하고는 거의 아버지 28살 차이. 아버지 뻘인데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우리는 확실히. 또 네. 행복한 가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할 만큼 되게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족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 네네. 형제들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뭐 돈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왕래를 하면서 네.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땐 함께 나누고 네. 예, 또 같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네. 그러함에도 제가 느꼈던 어떤 결혼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좀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네네. 또 늦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예, 좀 또 그런 네네.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비혼적인 부분들을 택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머리가 내가 하얘졌는데 선택하지 않은 하나의 옵션. 네, 뭐 그런 느낌. 결혼이나 가족, 그러니까 네, 그 가족은 내가, 나에게 되게 굉장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내가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결혼에 네. 대한 생각이 전혀 네. 아직까지는 없는.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믿기는 한데 네. 그 소울메이트가 뭐 한 50에 나타나면 그때면 결혼해도 되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가족은 중요하지만 같이 누군가 혈연으로 만들 가족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네, 없으시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의미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끼우님처럼 비혼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결혼을 꼭 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딱 제 시기가 좀 약간 좀 저도 30대인데 네.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뭐 초중반이 가장 좀 헤매는 시기고 네. 한참 네. 그리고 또 이제 군대 때문에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니까 네. 뭐 그런 지점에 또 있고 그리고 또 좀 살짝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게 좋은데 네. 제가 또 이제 영화 리뷰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다양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저희 모든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결혼을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뭐 결혼식을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안 하시고 그냥 뭐 사시는 분들, 네. 그 굉장히 좀 어느 누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결혼을 하는 것도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 하는 것도 괜찮고 네. 결혼이라는 게 또 외국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좀 유독 이렇게 종이 네. 한 장이 약간 이렇게 법적으로만 뭘 받아야 이렇게 인증이 되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네.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네. 외국은 또 반대잖아요. 네. 그게 또 사실혼 관계를 다 네. 인정을 하죠. 굉장히 좀 약간 신기하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틀에 갇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렇게 없어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결혼에 대한 의미, 가족에 대한 의미도 좀 자유롭게 네.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비슷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살고 있고 좀 전체적으로 좀 결혼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인구 절벽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이제 선택의 영역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생각은 이제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비켜분들 생각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거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지금 우리 세대가 결혼이나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유추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범죄에서 사실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말도 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혹은 이제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규범 안에 있는 거 말고 우리 키워드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그러니까 질문은 아직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이제 결혼이나 혹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옥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 사실 제 삶에서 결혼이란 그 단계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처음부터 비혼주의로 일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좀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비혼주의가 됐나?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혼주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퀴어로서 뭐 30, 40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머지는 뭐 이제 내가 뭐 아내와 남편과 뭐 금지오겹 같은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갈 거라는 이제 추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퀴어들은 이제 그런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러한 많은 선례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혼을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비혼이 이제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추세에 편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나는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었는데 그냥 비혼이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그 가치관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나 이런 것도 길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즐거울 수 있는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제 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롤모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서야, 그러니까 제가 막 저는 이제 정치화한 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20살쯤 돼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40대, 50대 분들을 뵙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저랑 같이 나이를 먹어간 형님분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됐지만 지금은 또 모르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저희가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들 어디선가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랑 잘 맞는 파트너랑 이제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가 이제 주로 모이는 그 커뮤니티 이런 데는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롤모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이 30대, 나이 40대는 어떻게 될까? 일단 법적으로 뭐 정해진 것도 없으니까 뭐 규약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망고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러니까 결혼이 한 번도 네. 저한테는 옵션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저는 동성원 지금 뭐 합법화가 당장 내일 모레 된다고 해도 법제가 그 당장 내일 모레 된다고 해도 네. 과연 결혼을 내가 하게 될까? 할까? 라는 의구심은 계속 들어요. 네. 왜냐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시선은 둘째 치고 애초에 그거를 하려는 그 네. 마음조차 지금 네. 별로 있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 제 주변에서만 봐도 제 그냥 가정 얘기만 하더라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못 봤어요, 한 번도. 그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일단 전혀 없고 로망도 없을 뿐더러 네. 그냥 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판타지로만 네. 생각을 한 지도 꽤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결혼은 딱히 그렇죠. 네.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사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사람한테 주는 뭔가 있어요. 그 어떤 형태라는 걸 조금이나 상상을 해볼 수 있게라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결혼이라든지 제가 언젠가 한번 딱 느낀 에피소드가 뭐냐면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쯤이었나 이제 다들 취업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 좀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난 뭐 결혼을 하면 애를 며칠 낳겠다느니 뭐 어떻게 하나만 나 잘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막 우리 동기들끼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저런 것들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 뭐 가족에 대한 생각, 계획, 뭐 가족 계획,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가족 계획을 세우는 그런 말들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단념하게 되나요? 단념 수준이죠. 단념? 아예 그렇지만 없으니까. 네. 아주 희미하게라도 리틀 네. 한나 리틀 타고 그러니까 2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그 규범 안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그러니까 정체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겠죠.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내가 내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그냥 가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정말 이거를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건 좀 다른 방법이고 나 같은 건 하나 더 남긴다고 약간 그런 이런 생각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왜 근데 그런 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그럼 욕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2세를 남기고 내 유전자와 똑같은 유전자를 남기고 나는 죽으니까 그게 약간 본능적으로 있다면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이때 그게 있어요. 근데 두 분은 나는 없어. 난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치하기 전에 뭐 동성혼이 법제화가 돼서 뭐 그런 커플들이 있고 그 커플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면 나도 그 지금은 비혼주의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걸 보고 자라왔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분 편승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맞아,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롤모델이 말이, 없잖아요. 네, 제 말이 맞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사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혹은 뭐 다른 그런 성소수자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미국이야 이제 법제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연방법으로 동성혼에 대한 어떤 결합이 허용되기 승인되기 전에는 조금 이제 주마다 조금씩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서야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나이대가 돼서 좀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보였다면 우리도 학습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비혼으로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 저희는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비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도화 된다면 저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요즘에 좀 바뀌어서 어쨌든 한 파트너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거 전 위험한 생각인데 네. 지금 결혼을 한 분한테 오히려 질문을 또 해보고 싶어요. 자녀를 빼고 결혼의 의미가 뭐였느냐고 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좀 되게 건방진 질문인데. 지금 있어요. 누가 있나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실제 하고 싶다고? 결혼을 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결혼을 하신 어머님들, 부모님들한테 자녀라는 거를 뺐을 때,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뺐을 때 과연 두 사람 간의 어떤 결혼의 의미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 30년 지나면은 결혼을 한 분이 오히려 천연기념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농담으로 와 부모님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연애할 때만 들어도 맨날 생각하는데 싸우기만 해도 난 그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걸 어떻게 결혼을 해서 한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비혼이란 이 추세를 더불어서 30년 뒤에는 결혼했어? 이런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네. 저는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그때 결혼한대 막 이런 느낌? 그때 되면 아마 외부에 좀 포공이 생겨서 아이를 바깥에서 낳는 그런 것도 아마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매트릭스야? 매트릭스나 그 뭐 아일랜드라든지 영화를 다루니까 좀 그쵸. 얘기를 해보자면 또 그런 얘기들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안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방송에서 다뤄볼게요. 실제 결혼하신 분 중에 이제 엘라이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진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네 번째 질문은요. 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면서 여기 끼우님께서 비혼을 아까 선택을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대한가족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자끼리 살기로 했습니다 했나? 책이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들은 뭐 퀴어가 아니에요. 실제 그냥 비혼을 선택하신 여성과 여성끼리 이제 집을 합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 레즈비언 커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두 분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비혼을 선언하신 여성 두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개념이 되겠는데 혹시 이 모든 이제 지금 나오신 패널 분들이 이제 혈연 없는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혹은 그냥 하나의 그냥 공동체의 느낌이다. 그냥 왜 우리가 모임을 만난다든지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모임이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교수님께서 대한가족 이야기를 하셨는데 혈연 없는 가족이 공동체이냐 가족이냐고 보냐는 건데 제가 그 일본 영화 중에 메종드 히미코라는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나이가 든 게이 분들이 하나의 아파트 같은 그 건물에서 모여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가 있고 그리고 아빠를 찾아온 딸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파열 같은 게 생기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젊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공동체를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그냥 공동체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조금 나이 들었다라는 어떤 핸디캡 같은 게 있잖아요. 노인이라든가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비혼을 선택을 했지만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가족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나이 들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여 산다라는 게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아플 때는 아픈 거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야 누가 아픈데 연락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또 같이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어떤 혈연보다 좀 더 끈적끈적한 우정 이상의 어떤 무엇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든다면 그러니까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라는 뭐 책처럼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버타운 같은 느낌. 실버타운은 돈을 들여서 가는 거지만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함께 끈적하게 뭔가 친숙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같이 늙어 간다라는 게 때로는 형제처럼 오누이처럼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를 보면 아까도 제가 혈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혈연이기 때문에 얘는 믿을 수 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다, 식구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시대를 한 50년만 돌려도 가족끼리 함께 하는 어떤 뭐 집안일, 뭐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더 강조했을 테지만 지금 사실 가족들하고 사시는 분들은 얼굴 자주 보시나요? 가족이랑? 맞아. 그쵸. 하루에 한 4-5시간 놀면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인 동료들이 더 오래 볼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동료 개념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보다는 가족의 그런 혈연 개념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한 달 된 것 같아요, 못 본지. 따로 살아서. 깜짝 놀랐다. 저도 그래요. 저 지금 이제 어머니 안 본 지가 좀 이상하다. 못 뵌 지가 조금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내려가요. 저도 잘 안 내려가서. 고향이 멀진 않아요.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지만 제가 안 내려가는 거죠. 난 많이 가는 편이네. 명절에도? 네, 명절에도 잘 안 내려가요. 명절에 아예 안 내려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족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한없이 이제 저희 나이대가 또 결혼, 취업 어쩌고 막 그런 잔소리 들을 시기라 또 귀찮아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기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이랑 여자친구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니까 말하기 싫거든요. 항상 그런 질문을 받는 것도 싫고 어쨌든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보다 더 나아간 가족의 형태도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 교우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들어볼까요? 친구 중에 가족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친구 중에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그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돈이 얼마가 됐건 나는 너를 믿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동결을 해도 되고 공유를 해도 되고 그때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지금도 맨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됐건 뭐 집을 같이 해도 되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뭔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친구하고는 뭔가라도 하여튼 같이 할 것 같아요. 뭐 좀 헤어지든 뭐 이혼을 하든 뭐가 됐건.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한가족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별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형태를 봐서 그분들은 재산으로 다 동결을 해서 이렇게 나눠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재산 동결은 다른 얘기인데 뭐 집을 같이 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도 얘랑 얘기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합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신 다른 롤모델. 근데 그건 많고 많은 롤모델 중에 그런 롤모델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굳이 우리보다 사별을- 많겠지. 굳이 사별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4년 넘게 만난 여자랑 헤어졌어요. 되었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 하는 회의감에 모르겠는데 젖어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저보고 계속 사업이야 뭐 같이 하자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사업이야, 뭐. 야, 근데 아파트 이거는 애인보단 친구다라는 그런 건가요 그분은 그러면? 그런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막 아파트 얘기를 맨날 하고 하여튼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정말.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은 곧 천연기념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아마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비단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아까 방금 한나님이랑 뀨님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아이돌들 보면은 그냥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도 뭔가가 공동의 목적으로 모인 애들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뭐 경제적인 것들이든 뭐 사회적인 것이든 이게 동결이 좀 되면은 자신의 결혼관과는 안 동결돼. 아 그래요? 그럼.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찢어지지. 좀 대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보나? 그런 거 같아. 너무 그런가요?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혈연 관계를 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 그렇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하고 동료? 근데 직장 동료랑 가족 관계를 맺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친구 관계잖아요. 근데 저를 두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5년을 주기로 봤을 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을 두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내 베스트 프렌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른 맞아요. 이게 계속 그렇죠. 되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아. 저도 한 두 번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얘는 불알 친구여서 얘는 일관되는데 그거 말고는 바뀌었어요. 얘랑은 진짜 없어요. 평생 연락하고 평생 만나고 평생 보겠구나 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진짜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얘랑 어떻게 친해서 너무 안 맞았는데 매일 보는 사람이 있고 연락 자주 하는 친구도 있고 나한테 뭐 잘해주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또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은 일단 옵션이 아니고 저도 언젠가 나중에 늙게 되면은 살게 될 텐데 또 혼자 살기는 싫고 그러면 옆에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런 가족 관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또 되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내가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과연 내가 마지막 노후까지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지금 있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문득 하게 돼요. 네. 근데 왜 그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 같은 친구가 있고 어제 맞아. 뭐 1년 전에 만났는데도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 친구도 있고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친구는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하고 내 노후 관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 계속 바뀐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얘랑 노후 관계를 보낸다고 내가 다짐을 해도 뭐 상황이라든가 이 친구의 뭐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는 사람 마음도 바뀌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걱정돼요. 내가 노후에 누구랑 있을까 과연? 몇 년 뒤에는 몇 년 뒤에는 누구랑 있을까? 몇 년 뒤 말고 노후 때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겠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희망사항이죠. 저는 근데 지금도 애인하고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번에는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반반씩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돼요. 최근 들어서는 또 더더욱 많이. 친구 아니고 애인이고 지금은 가족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록 법적으로 되진 않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혈연 말고도 다른 요인이 들어간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비혼 주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토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마 진행을 어디선가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 봤던 포럼도 굉장히 많고 그런 대안적인 어떤 공동체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대한 가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실버타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적인 보장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맞아. 혼인 우리나라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결혼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큰 게 그 세금 문제라든지 복지 혜택. 복지 혜택 이런 게 우리가 솔로로 살 때보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보다 굉장히 더 많아져요. 뭐 자녀를 낳는다 하면은 또 자녀 뭐 교육 공제라든지 이런 걸 받기도 하고 그리고 퀴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거가 아까 망고님처럼 이렇게 파트너가 있는 같이 오래 살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애인이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애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지만 더 최악인 상황은 내가 이 사람 애인이었다고 얘기도 못해요. 같이 살던 사람인 것 뿐이에요. 네, 그런 상황들, 그런 되게 사소하지만 막 덜컥덜컥 걸리는 지점들이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같이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그 보증금을 구해서 갔지만 주택 청약도 사실 못 넣어요. 맞아요. 너무 느꼈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대출도 네,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네. 신혼부부한테 일단은 1순위는 그냥 신혼부부야. 네. 신혼부부. 네. 맞아.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무조건 1순위고 그래서 아씨 이 정도면 자녀가 있으면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혜택이 되게 어마무시해요. 맞아. 지금 제가 알기로 신혼부부가 관제대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혼부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5억에서 6억까지 맞아. 다 끌어모으면 더 많은 사람들 9억까지도 받더라고요. 물론 내 집 아니고 은행 집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은행 집이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쵸, 가능성이 그쵸.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혼인이라는 그 단 하나 커플, 그러니까 그 한 형태만 인정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고, 이 대한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성혼 법제화라든지 걸 이루어질 수 있거나 그보다 조금 더 느슨한 관계로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냥 친구끼리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뭐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대신 사인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법적인 제도. 그러니까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이제 뭐 재산 문제고 유산 문제고 이런 거겠지만, 그쵸.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법적에 보장해줄 수 있다면 이 대한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제 다들 이제 대한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영화를 다루려고 했으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갖고 온 영화 로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로렐은 어떤 영화냐면요, 미국의 이야기인데, 미국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엘렌 페이지. 네, 엘렌 페이지하고 줄리안 무어가 나오죠. 줄리안 무어가 굉장히 유망한 그 경찰입니다. 또 깜짝아. 시리 말고 줄리안 무어. 시리가 네, 죄송하대요. 네. 줄리안 무어인데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그 이제 경찰 퇴직을 하게 되고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그러니까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그 함께 하고 있던 엘렌 페이지에게 이제 자기 사후 연금 수령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심지어 그 주는 동성혼에 대해서, 이제 동성 파트너제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던 일이었고, 이제 그거를 지정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정 싸움 과정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데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산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혹시 영화사분들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왜 이거 요구를 하는지, 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얘기를 내가 다 해버려갖고. 그쵸.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랑 조금 궤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넷플릭스에서 네. 나의 EX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당신을 속이고 살았어, 나 게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갔는데 네. 보험금이 아들이 그 아니야. 남자에게 가 있는 거죠.
되게 잘 됐네 복지 혜택이. 그래서 이 와이프가 네. 그거에 이제 분노를 해서 네.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막 폭언과 막 울분과 화를 막 토해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와이프와 남편 사이에 있던 아들이 네.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맞아. 그래서 동거를 해요. 이게 엄마랑 어떤 싸우고. 동거가 이 동거라는 의미가 그런 동거가 아니라 다른 아니야? 아니. 나 천륜을 저버린 줄 알았잖아 아들이. 설레. 아니 아들이 천륜을 저버리고. 아침 드라마네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외아빠가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아빠가 진짜. 그 남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했을까라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어머니랑 거거든요. 갈등도 컸어요. 놀래라. 네. 아버지의 파트너를 그러니까 천륜을 저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 남자에게 네네네. 그런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했는데 그 와이프는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네, 그래서 그 당신이 가지고 가는 게 어쩌면은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라는 걸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또 하나의 네. 다른 어떤 친구가 되어 가는 그런 되게 영화예요. 신기한 영화예요. 네, 좀 되게 네. 좋아요 영화가. 그래서 제가 보고 엄청 반했다고 이렇게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네. 저 봤거든요. 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랑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뭐 그 동반자법, 생활 동반자법. 생활 동반자법 이런 거랑은 좀 틀리지만 그런 네. 보험금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유산이라든가 뭐 네. 그쵸. 사후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나의 EX가 생각이 나서 네. 그거를 한 번 더 찝고 네. 언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나의 EX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한 파급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랑? 잠깐 나왔는데 보고 싶어졌잖아. 나 지금 넷플릭스 킬 뻔했잖아. 녹음하는 도중에. 굉장히 차분하게 그쵸. 진행을 하셨는데 갑자기 확 텐션이 올라갔네요. 좋네요. 네. 그로써 제 몫은 다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로렐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사실 엘렌 페이지가 그렇게 명확한 잡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뭐 정비공 뭐 그런 걸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또 자기가 없는 그러니까 줄리안 무어가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또 길게 살아야 되는데 얘한테 마지막으로 뭔가를 남겨주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사실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성혼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혼인을 인정해줄 수 있는 법이 법제화가 된다면 이게 불법은 아니라 그래서 법제화라고 하는 합법화가 아니라 법제화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법제화가 되면 똑같은 혜택, 그러니까 비슷한 혜택은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자녀 혜택이라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보통 이제 최소한의 결혼 혜택, 최소한의 혼인 이 사람이 나랑 묶여서 어떤 그러니까 사실 혜택보다도 혜택은 좀 부수적인 거고 사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을 국가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보호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 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보장이 되니까. 영화는 허망할 것 같아.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법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거를 보여준 영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왜 그러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조금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이긴 해요. 저희가 원하는 그 동성혼 법제화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사실 이게 질문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풀어졌네요. 네, 풀어졌어요. 네, 풀어졌어요. 저희가 또 배웠네요, 한 수. 네, 아닙니다. 아유. 저는 법제화가 되기 전에 제가 죽고 나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라도 먼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네. 근본적인 고민이죠. 아니 법제화돼도 내가 남겨줄 유산이 없으면 이게 뭔 소용이야? 의미가 없죠. 나는 그냥 지금 살 수 있나 서울에 집을?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17년 정도 했는데 네네. 일찍 시작을 해서 네네네. 19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랬는데 엄청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너는 늦둥이고 막내고 그리고 너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잘 해서 잘 이런 것들을 엄청 주입해서 엄청 그런 사회적인 감내들을 삭히면서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이라는 직업을 영화 블로거라는 어떤 매력을 느끼고 한번 그래 뭐
벌어놓은 것도 있고 이거 까먹어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았지? 왜 이렇게 막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서 막 더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살았지? 막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회사 생활을 할 때 뭐 출장으로 해외를 많이 나가봤지만 관광으로 여행을 가본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뭐 가봤자 제주도가 몇 번이 단데 그러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뭐 일본도 가보고 뭐 대만도 이제 갈 거고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쓴 글로 돈을 받아서 어디 여행을 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보다는 지금 때가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를 즐겨야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법제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사회는 약간 지금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다시 만드는 거지.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타몽님이랑 망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법제가 된다고 한들 내가 할까? 그쵸.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다 같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불투명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현상과 권리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가 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대한가족이었던지 혹은 이제 뭐 생활 동반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 영화 얘기를 하려고 사실 모였는데 저희끼리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얘기는 저희가 1, 2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대한가족에 대한 뭐 형태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들 있는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들이 있는지 패널분들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루피님께서 이게 대한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 2001년에 개봉했던 홍콩 영화인데 고 장국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유성어라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유성어요? 네, 유성어. 이게 이제 그 장국영 배우가 맡았던 인물이 인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잠깐만 아이 좀 맡아주세요라고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이 사람한테 맡겨요. 이제 4살짜리인가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엄마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계속 살아요. 계속 살게 되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 부성애를 좀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엔딩 자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된 영화. 네, 엔딩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 줄거리의 과정이나 이런 건 가족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는 뭔가 그런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짙어서 이 영화 대한가족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낳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또 가족이 되는 입양까지는 입양을 하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엔딩이. 어쨌든 그러니까 원해서 입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이 되는 형태를 그린 영화 유성어. 감사합니다. 루피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사님께서 또 이거는 또 제가 추천하기보다는 루피 영화님한테 추천을 받은 또 영화인데요. 죽여주는 여자라고. 이게 유명한 영화죠. 윤여정 선생님께서 열연을 하신. 이게 또 제목에 약간의 그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도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수자 분들이 모여서 가족의 형태처럼 보이게 연출이 돼요. 영화가. 그쵸. 죽여주는 여자는 사실 그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를 하셨던 그 양공주에서 이제 바카스 할머니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명이 됐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죽여주는 여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수자의 가족의 형태인 그 윤여정과 그다음에 실제 트랜스젠더 실제 배우 티나 분이 나오시죠. 그분하고 윤계상 그리고 아픈 코피노 사람이죠.
윤계상 다리가 아픈 조각가로 나오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고. 피규어 작가. 네. 그다음에 그 코피노 소년. 코피노 소년. 네, 다무나. 네. 다무나보다는 코피노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버지가 낳고 그 필리핀에서 낳고 버리고 그 문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코피노 아버지 찾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그려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진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서로한테 의지를 하고 또 서로의 의미를 또 찾아가는 또 그런 장면들을 이재용 감독이 또 그 대사 없이 보여주는 그런 게 또 연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아요. 말미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준다라는 게 네. 말없이 보여준다는 게 그런 아무 말 없이 윤여정의 끝이 너무 헛헛해서 조금 슬펐잖아요. 그렇죠. 부연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굉장히 무연고라는 좀 아픈 뭐 그런 저도 영화 보면서 좀 되게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비혼을 외친 사람으로서 혹여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조카에게 보험금을 지정을 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분명히 영화 중에 보면 우리 가족 같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트랜스젠더 분이 하셨나 대서 윤계상이 했나 아마 트랜스젠더 분이 그쵸 기억에 놀러 가서 그 월미동 어딘가로 놀러 갔을 때 그러는데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땐 또 무연고 처리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대한가족이라는 형태의 이제 가족을 이룬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처리는 무연고 처리. 왜냐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서도 나레이션이 독백이 좀 슬펐잖아요. 오히려 교도소가 더 삼시세끼 먹여주고 때 되면 옷 주고 이불 주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랬었죠. 참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 버렸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네, 어쨌든 이 정도. 이어서 나오면 죽여주는 여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걸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었으니까 그 한 장면이 그 부분이 의미가 있죠. 네, 화사님의 추천은 죽여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제가 끝으로 대한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영화가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봉준호가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작년 황금 종려상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만비키 가족, 어느 가족, 한국으로는 어느 가족이라고 처음에 어떤이어서 어느로 해서 어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는 수입이 됐습니다. 그 영화가 가장 대한가족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 좀도둑으로 살아가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할머니와 여고생과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있지만 부모에게 전혀 돌봄을 보지 못하는 하나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잖아요. 그러면서 낳는 것이 가족인가? 그러니까 그 일본 사회에서도 되게 경종을 울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영화의 가장 맥을 관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낳는다고 그 부모가 찾아왔을 때 하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낳는다고 다 부모냐. 마지막 엔딩에서 그 소녀가 여전히 그 베란다 창밖으로 그 가족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자꾸 기다리고 내다보는 장면에서 좀 정말 어쩌면 그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었을까. 키키기린이 그 해변가에서 정말 고마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눈물이 차올라가지고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 되는 분이 교도소 장면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랬고 저런 것이 진짜 가족이란 끈끈한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 것이 가장 대한가족으로서의 모범적인 예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물론 그게 사회적 규범에서는 벗어난 약간 범죄성이 포함이 돼 있는 거긴 하지만
가족애라는 것들이 이제 현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변형된 가족애라는 것들을 그렇게 대한가족 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너무 또 정리를 또 마무리 기가 막히게. 네. 이게 제 방송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원래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빙의하게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퀴어 두 분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뭐 1편에 지금 두 가지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편에 저희 영화사 꾸루 영화사 분들이랑 네. 얘기했었을 때 나왔던 문라이트가 문라이트. 이제 네. 그 대한가족의 그런 네. 전 그게 가장 와닿았거든요. 문라이트에서 퀴어보다도 그게 어쩌면 더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뭐 소녀나 소녀에게 약간 그런 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진짜 필요하다. 네. 누군가 살면서. 그렇죠. 문라이트에서는 아까 말했던 샤이론이 후안이랑 예. 네네. 그리고 맞아. 테레사. 그 테레사.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영화 다뤘으니까 차치하고 다른 영화를 얘기하자면은 그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 꿈의 혹시 제인이요? 네. 보셨나요? 네. 맞네. 거기는 꿈의 제인이라는 MTF 트랜스젠더 네, 맞습니다. 분이 이제 가출팸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이제 살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니들이 일을 왜 하니? 어차피 나이 들면 죽을 때까지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네, 네, 그게 네. 아무런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타적으로 키우는 건데 저는 그것도 보면서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꿈의 제인. 꿈의 제인도 공동체를 넘어서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죠 또. 맞아요. 네. 꿈의 제인이 유한 배우가 너무 연기 잘했어요. 맞아요. 인생은 엄청난 불행 속에서 행복을 요만큼 그 바다에서 거기서 네. 그게 아주 그냥 짤로 많이 돌았죠. 그 멘트가. 진짜 네. 좋았던 거 대사가 네. 엄청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몽님은 또 뭐 있으신가요? 저는 대한가족 그 소재의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게 아까 뭐 꿈의 제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판타스틱 우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처음 봤는데 네, 들어보는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것도 MTF M2F 트랜스젠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주인공이 원래 그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이제 죽어요.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의 원래 가족들이 찾아와서 갈등을 겪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성소수자가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나머지 가족들과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내용이라서 네. 앞에서 너무 대한가족 영화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너가 죽였지라고 하면서 네, 가족들이 맞아요. 그거를 진실 공방을 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는 또 남편이 왜 죽었을까 하면서 막 네.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가족으로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기는 하나요? 그 영화가? 뭐 그런 영화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 또 포커스는 아니에요. 또 네. 가족 약간 가족들한테 네. 당하는 네, 성소수자 같은 느낌이군요.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네. 웃자고 하는 건데 차이나타운도 혹시 아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너무 훌륭한 대안적이죠. 범죄자지만 칼을 쥐어주긴 하지만 네, 엄마가 네. 엄마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것도 일령이 일령이 무섭게 봤는데 되게 일령. 네. 일령이가 또 다시 가족을 이루겠죠. 그런 네. 비슷하게. 새로운 또 엄마가 이루잖아요. 돼서. 네, 또 새로운 엄마가 돼서. 근데 차이나타운 그 차이나타운도 그러네요. 약간 그쵸. 범죄성이 또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약간 대한 가족이네요. 낳았다고 다 부모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생각보다 이 대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많은데 많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가족들을 대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건 약간 법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방송에서는. 네.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마무리 멘트로 아까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그런 어떤 법이라는 그게 합법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제화가 되어야.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면 되겠죠? 네. 또 재밌는 얘기 많은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세 분과 그 영화사 세 분이 큐루 영화사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큐루 영화사 큐루 세 분의 소감과 저희 양옆에 나와 있는 타몽님과 망고님의 후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한 줄 평부터. 네. 이러면 다들 부담되겠죠? 안 할 건데. 별점도 하세요. 별점도. 아 그럴까요? 별점을 별점은 감히 방송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매길 수 없으니까 한 줄 평은 그러셨군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목 그냥 기시감면서 약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뭐 괜찮은데 나는 한 줄 평. 그러니까 생각보다 당연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비단 퀴어 비퀴어를 떠나서 영화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조력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배워갑니다. 네. 세상은 배울 게 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즐거웠던, 사실 처음엔 너무 좀 긴장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리드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좋은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사는 우리 좀 배웠어요. 저도 그것도 얘기하려 했는데 자질을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세 분 잘못 들었어. 자질을 발음을 뭐는 뭐만 보이고 뭐에만 들으라고 하면 돼. 자질을 아무튼 세 분 또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빵 터뜨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좀 걱정했었어요.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의견 충돌도 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았는데 이게 세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게 잘 이끌어주셔서 굉장히 마음 편하고 재밌게 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화사님이랑 뭐 끼우님처럼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진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오늘. 저는 저 스스로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진행 한나님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최고입니다. 하사님 좀 배우세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약간 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 엄청 실제 방송 가면 제가 엄청 떨어지는데. 저 다음번에 노트북 갖고 올게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사실 뛰어난 거 별로 없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녹음했고 그리고 덕분에 또 몰랐던 영화들 이렇게 많이 알고 가서 좀 많이 배우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영화 뭐 이런 이야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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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분 망고님과 타몽님. 저도 이렇게 나와서 또 영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씩 더 되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한번 적어보기도 한 시간이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저도 아까 루피 형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좀 약간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우리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건덕지가 없어서 그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방송한 것 같고. 건덕지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망고님? 저도 오늘 꾸려 영화사 세 분들과 함께 방송해서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이제 훌륭한 자질을 볼 수 있어서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 올라가면은 다른 분들 많이 들어서 좀 퀴어 영화나 퀴어 코드에 대한 다른 이해를 많이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남았네요. 저도 사실 혹시라도 좀 의견 충돌이 있는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아까 탐먹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희랑 생각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되게 재밌게 좀 4시간 또 장장 4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와서 지금 다들 체력이 다 떨어져 있을 텐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그쪽 아예 패널로 나가도 되고 3명이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하셔도 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는 게요. 끝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국제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상영작이 100개가 넘어야 100편이 넘어야 된다. 100편이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드디어 국제라는 단어,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가 국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11월 7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방송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거기에 출품하시는 감독님이 한번 나오셔갖고 근데 그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오늘 대한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있고 혹은 그냥 비퀴어 여성분도 있고 뭐 그런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런 대한가족 형태를 이루는 무지개 같은 꿈이라는 영화가 또 출품이 됐습니다. 김민규 감독님 작품이고요. 그분의 영화가 이제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3부작의 끝으로 무지개 같은 꿈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3명이서 하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